쾌락의 정원,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림인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먼저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보스라는 화가는 출생 연도조차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는데요. 추정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스헤르토헨보스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고향 스헤르토헨보스에서 그의 이름이 온 거죠. 우리는 그를 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25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는 서명도 하지 않았고 지금 봤듯이 그의 그림은 너무나 그 당시 세계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면서 많이 파괴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쾌락의 정원이라든지 몇몇 작품은 스페인 왕실에서 소장한 덕분에 종교 재판의 불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스페인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도서관장이 남긴 기록이 그나마 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스의 쾌락의 정원 속 수수께끼들을 읽어봤는데요.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지옥에 이르는 보스의 그림을 보고 나면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15세기 유럽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는 늙은 뱀이며 악마이며 사탄인 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봉인당한 악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기 1000년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악마가 풀려나서 1000년 왕국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 종말이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100년, 또 100년, 또 100년 계속 지났는데도 종말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꾸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불안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1500년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종말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천년 종말론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퍼진 종말론을 사람들은 왜 덥석 믿었을까요? 1500년 직전 유럽에서는 지진이나 여러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졌고요. 흑사병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위협까지 더해져서 당장 세상이 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보스의 그림처럼 종말에 대한 경고가 담긴 무서운 그림들이 큰 인기를 누리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보스도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쾌락의 정원 못지않게 지옥의 풍경이 무시무시하죠. 전체적인 구조는 3단 제대화이고요. 이 최후의 심판도 왼쪽 날개에 낙원의 모습이 있고요. 중앙 패널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 패널의 아래쪽 세부를 보시면 새의 머리에 사람의 하반신을 한 괴물이 인간의 가슴에 커다란 낫을 꽂아서 장대에 매달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머리에 다리가 붙은 괴물이 인간을 감시하듯 졸졸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도 살벌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방의 모습인데요. 프라이팬을 보게 되면 사람의 머리와 다리들이 구워지고 있고요. 사람을 꼬치에 꿰서 통째로 돌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카니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스는 이런 잔혹한 고문 장면을 통해서 타락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스가 북유럽을 대표했다면 알프스 이남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최후의 심판 주제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루카 시노렐리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오르비에토 성당 벽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스의 그림에 비하면 악마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도 굉장히 근육질인데요. 이 정도의 몸이면 악마와도 한번 붙어볼 만한 건장한 몸인데요.
역동적인 자세와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시늉렐리의 인간을 보면 보스가 그린 무기력하고 고통받는 인간과 굉장히 대비되어 보입니다. 아마 지옥의 세계를 그릴 때에도 그리스, 로마 고전 예술의 영향을 받아 인체의 근육과 비례를 강조한 이탈리아 화가들과 달리 북유럽 화가들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인간의 육체는 욕망에 젖어 타락했기에 단죄되고 고통받는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악마나 공포에 대한 판타지도 북유럽 쪽이 훨씬 더 강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급이나 사후 내세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보스의 기괴한 그림이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의 그림을 아꼈던 스페인 왕실의 펠리페 2세처럼 궁정이나 상륙층 사람들의 취향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엽기, 잔혹, 괴기스러웠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행했던 공예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높이가 1m가 넘는 테이블 장식인데요. 장식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가재와 도마뱀도 보입니다. 이 동식물들은 라이프 캐스팅이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프 캐스팅, 굉장히 낯선 기법이죠.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식물을 틀에 넣은 다음 거기에 뜨거운 청동물을 부어서 모형을 떠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방식부터 아주 잔혹하죠. 가격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이상 하는 고가의 물품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기괴한 작품들을 선호했을까요? 아마도 당시 상류층이 느끼는 삶의 무료함을 시각적 강렬함이나 엽기적인 취향으로 채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지 추측해 봅니다. 사실 이게 보스의 그림이 너무나 독특하죠. 이건 정말 비교 불가한 그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보스만 그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목해 볼 점은 엽기적인 보스의 작품을 당시 지배층들이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르침볼도와 같은 화가 역시 매우 독특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의 이런 그림도 당시 왕실에서 굉장히 선호했다는 겁니다. 과일 바구니 같지만 이걸 뒤집으면 사람의 얼굴이 되는데요. 호기심과 말초적 관심에 초점을 둔 작품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배층의 무료한 생활 속에서 독특한 기이한 취미가 자란다? 요즘도 삶이 답답해지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스의 그림 쾌락의 정원을 보셨는데요.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보스의 쾌락의 정원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작들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기념품 샵에 가서 사는 작품은 보스의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보스의 작품들을 선호할까요? 그림이 정말 보면 볼수록 흥미를 끄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한 표현들의 집합체가 요즘 우리들이 선호하는 표현과 있다는 거죠. 아마도 보스의 그림은 무의식의 발견 이후에 재평가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술 중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미술이 바로 초현실주의 미술인데요. 결국 보스의 작품도 초현실주의 미술의 선구자라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의 작품은 일종의 괴물 대백과사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혹시 게임 캐릭터라든지 이모티콘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시다면 보스의 작품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상 가능한 모든 기괴한 괴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